안녕하세요. 장균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네,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아는 분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의 딸이 남자를 사귀어서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견례까지 다 잡았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버님 쪽에서 살짝 남자를 그 전에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있으니 사주를 좀 줘봐라. 대신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용을 좀 살펴봐 달라. 이렇게 부탁한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에다 차를 잠시 세워놓고 네, 이 사주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리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깊게 관여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주가 정말 위험한 게 아니면은 안에 뭐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좀 두게 됩니다. 이분께서는 저에게 남자의 사주가 어떠하냐 이런 형태로 물어보셨습니다. 이분도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라 궁합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이 남자의 인성을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주를 볼 적에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한난 조수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필요한 기운이 있는지를 먼저 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이 서로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궁합을 살펴보는 기운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 남자의 인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인성을 근거로 사주를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어디 그러면은 여자 쪽에서 걸려온 전화이기 때문에 여자를 위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년, 기미월, 개미일주가 기미시에 태어났습니다. 사주를 보면 온통 토이죠. 여기 노란색 부분들이 전부 다 모두 토입니다. 그리고 개수가 혼자 일간으로서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개수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진이라는 정관이 깔려 있고 기미, 미토, 또 기미 이렇게 편관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로 볼 수 있겠네요.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데다가 개수는 다른 기운 없이 수와 토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관살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종관살, 종살격 혹은 종관격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살이 더 강한 모습이네요. 종살격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운을 보면은 무오정사까지 이렇게 화의 대운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운을 만나면 아주 편안하게 잘 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한 분한테 이 여자분이 상당히 미인인 것 같은데 어떠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본 적이 있는데 꽤 미인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하는 일이 아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그런 살이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상담하는 직업을 가질 텐데 혹시 그러하냐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성형외과에서 미용 관련 상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모를 갖춘 아가씨들이 대부분 성형외과에서 미용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살에 관련된 형태들, 칼을 다루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직군, 이런 직군에서 토를 갖고 있으니 중간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업군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분께 제가 말했던 것들이 맞으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대운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운이 이 26대운이기 때문에 이 26대운은 이미 목대운으로 들어섰는데 다만 병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화토를 더 강화시켜서 개수가 아직까지는 편안하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대운들은 을묘와 갑인이라는 이런 특수한 대운들이 온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상관과 식신이 제사라는 그런 대운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종사를 했던 그런 기운을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나의 의지대로 내가 살을
다루면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남편에 관련돼서 그 전까지는 순종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이제 남편하고 너는 너의 영역이 있고 나는 나의 영역이 있다. 이런 형태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잠재워 주거나 아니면은 기운을 끌어내거나 그런 형태의 남자를 만나야 앞으로도 행복하고 좋은 인연을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남자의 사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남자는 신미, 경인, 을축, 을묘입니다. 을목이 신금과 경금을 갖고 있는데 이 금들이 지지에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살이 마치 위에 붕 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관살이 이런 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금들은 토를 결코 반기지 않는다. 이게 금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죠. 이 관살들이 지지 기반이 없으므로 이 남자는 혹시 직업이 어떠합니까? 내가 보기엔 이 남자가 직업이 안정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경비업체에도 다니다가 뭘 하다가다 또 이번에는 업체를 하나 옮겨서 거기에 직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의 그 집안은 상당히 이 지방에 이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나중에 결혼하면 지방으로 불러들여서 둘이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보면은 물론 미토, 축토, 기토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 집에 돈은 좀 있겠구나라는 파악은 됩니다만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 하나가 을목이 축토를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토가 자기한테 소중한 재산인데 양쪽에서 묘목과 임목이 축토를 극하려 달려드는 거죠. 묘목은 축토를 아예 극하려고 달려드는 거고 임목은 축토와 암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합이라고 하는 것이 임목 가운데 지장간으로 병화와 축토의 지장간 신금이 서로 병신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축토가 임목과 암합을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이 이 축토를 보면서 나의 재산, 나의 아내를 임목과 묘목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아내는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축토가 이렇게 있는데 묘목의 기토를 또 한 번 노려보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좀 이 남자의 성향이 파악이 되나요? 이 남자는 자기의 여자를 두고도 다른 여자, 특히 다른 남자의 여자를 또 다시 탐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인미 귀문, 귀문간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다는 것은 인내력, 그 다음에 인성, 계획 능력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화가 없습니다. 목생화 화생토로 해서 화생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늘려나가는, 증식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그거를 자기가 사용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도 주변에 임목과 묘목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재산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이 다 넘어올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궁합을 볼 적에 사람의 인성, 인품을 볼 적에 이 사람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인생을 이 계획력 갖고 살아가는지 이런 형태를 봐야 되는데 남자의 점수로서는 조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딸을 가진 그 형님이라는 분께서 남자를 보면은 딸은 남자가 괜찮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보면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고 이분도 나름 인생을 오래 살으셨고 많은 사람들 겪었으니까 사람을 관성을 보면 대충 알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뭐다라고 하는 걸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걱정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전화 드렸던 분이 거의 일치하다. 자기가 들었던 그런 우려하는 내용과 왠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분은 자기가 딸을 갖고 있으니까 그 딸 때문에 혹시 노파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이렇게 관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관살을 풀어내 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죠. 이 관살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관살을 끌어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기운이 필요한데 이 둘의 끌림이 작용한 것은 이 토들을 묘목과 을목과 임목들이 다 정리해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묘하게 인연을 맺은 것인데 사실은 관살로서 이 기토나 모토들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금의 기운으로 오히려 순화시켜서 토생금으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 남자의 사주는 인내력도 부족하고 재산 증식 능력도 부족한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성 갖고 있는 인품이 그렇게 바람직한 인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 적이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남녀의 관계는 정말 둘이 죽고 못 살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한번 남자 쪽으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커플에 대해서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